막걸리 마시는 남자 막물레입니다. 자, 오늘은 4통입니다. 4통. 오늘 가지고 나온 막걸리는 느린마을 막걸리입니다. 오늘 유난히 막걸리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4통을 좀 먹고 자야겠어, 이게 아니라 숙성 기간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일 정도 주기로 계절의 맛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4통을 딱 사놓고 한 통 먹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한 통 먹고, 3일 있다 한 통 먹고, 3일 있다 한 통 먹으면 얘기는 간단하죠. 봄 맛은 어떻고, 여름 맛은 어떻고, 가을 맛은 어떻고, 겨울 맛은 어떻더라 해서 그냥 썰을 쫙 풀면 되는데, 이게 과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미묘한 맛의 차이를 며칠 지나서 먹으면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역으로 하나를 구입하고 4일 후쯤에 또 하나를 구입하고 냉장고에 넣어 놓는 거죠. 4일 후쯤 구입하고 또 한 4일 지나서 요걸 하나 구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얘를 구입해 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쳤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힘든 게 느린마을 막걸리가 잘 없어요. 제가 지금 저희 동네에 좀 이렇게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야 되는 데 가서 날짜를 맞춰서 뭐 하루가 멀다 않고 가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서 겨우겨우 마쳤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봄 거를 딱 찾으러 갔는데 없어요. 버스를 제가 한 6번 타고 지하철 한 2번 타고 해서 이 제 근처에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5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오늘 들어온 거를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구색을 겨우겨우 마쳤습니다. 별난 짓을 다 하고 그러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별난 짓을 하려고 시작했으니까 이 맛을 이제 각자 까가지고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나 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에서 3일차가 봄의 맛이에요. 신선, 달콤, 가벼운 탄산미. 그 다음에 여름은 4일에서 7일차. 신선, 상콤, 풍부한 탄산미. 한 끗씩 차이 납니다. 달콤, 상콤, 가벼운, 풍부한.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면 8일에서 12일까지입니다. 좀 더 길어져요, 하루가. 여기 이제 3일 하다가 8일에서 12일이니까 여긴 4일이죠. 잘 익은 담백, 부드러운 신맛. 예상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산도가 올라오나 봐요. 신맛이. 왜냐하면 더 숙성이 되니까, 발효가 되니까 예상한 대로 이렇게 신맛이 슬슬 더 올라오는 것 같고, 잘 익은 담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상큼, 탄산미, 뭐 풍부한 이랬는데 담백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발효가 될수록 탄산이 빠지는 봅니다. 탄산은 떨어지고 신맛은 올라오고 발효가 되면서 이게 가을의 맛이에요. 그 다음 이제 13일 차부터 그 다음이에요. 진정한 술꾼들의 막걸리. 이거는 애매하죠. 진정한 술꾼들의 막걸리. 진정한 술꾼들은 뭐 시큼하게 발효된 막걸리들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술꾼들은 미식가들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분들 진정한 술꾼들이시잖아요. 미식가시잖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표현하는 거는 겨울은 13일차 이후부터 진정한 술꾼들의 막걸리라고 합니다. 일단 먹기 전에 느린마을 막걸리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인공감미로 아스파탐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쌀, 누룩, 물만으로 빚어 순수하다고 합니다. 이름은 느린마을 막걸리.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이고요. 업소명은 주식회사 배상면 주가. 에탄올 함량은 6도예요. 용량도 똑같이 750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은 정제수, 그 다음에 쌀이 들어갔는데 역시 국내산 국, 입국쌀, 조효 소재, 밀, 그 다음에 활성 건조 효모, 이렇게만 딱 들어갔어요. 다른 재료들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린마을 막걸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아스파탐. 여기 써있죠? 무아스파탐. 여기
무 아스파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편집상 봄만 흔들고 나머지 여름, 가을, 겨울은 잔에다가 좀 따라 놓고 시간 절약상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느린마을 4계절입니다. 봄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묘해요. 확실히 단맛이 굉장히 좋은 단맛이 납니다. 제가 단 막걸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굉장히 좋은 단맛이 나요. 저는 확실하게 이게 사과향 같아요. 사과의 파란 사과, 달달한 겉도 서걱한 거 말고요. 약간 푸석한 사과 있잖아요. 달면서 푸석한 그 파란 사과의 그런 향과 맛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과연 차이가 있는지 한번 기대가 큽니다. 저도. 사과가 조금 쉬었어요. 신맛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향이 나요. 누룩향 같이. 이게 발효될 때 나오는 쿰쿰한 향이 얘는 없는데 얘에서 살짝 올라옵니다. 그러고 탄산이 얘보다 더 올라와요. 그렇게 돼 있었나? 아, 그러네요. 가벼운 탄산, 얘로 가면 풍부한 탄산입니다. 얘는 달달한 풋사과 향이 나고 냄새도 달달한 향만 나고 탄산이 은은하게 깔려 있는데 얘는 쿰쿰한 향이 신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신맛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더. 그리고 탄산도 더 강해졌어요. 확실합니다. 얘 먹다가 얘로 가는 순간 이미 코에서부터 다른 게 와요. 신사과처럼 신향이 살짝 올라옵니다. 먼저 하고선 냄새부터 싹 와요. 그 다음에 입에 닿는 순간 하면서 신맛이 올라오고 이상한데 하면서 탄산이 더 올라와요.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이제 여기서 과연 구분이 될까가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여기 잘 익은 담백, 부드러운 신맛이라고 돼 있어요. 확 쉬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는 좀 어설픈 신맛이 난다고 하면은 얘는 잘 숙성된 신맛처럼 신맛이 딱 잡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탄산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바디감이 올라와 가지고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탁해지면서 신맛을 약간 눌러줘요. 그러면서 신향도 다 눌러줘요. 그러니까 숙성이 이게 완전히 베스트로 된 그런 숙성된 맛이에요. 약간 걸쭉해지면서 바디감이 무거워지면서 탄산도 살짝 눌러주고 여기서 확 올라왔던 신맛도 살짝 눌러주면서 조화를 딱 잡아줍니다. 향도 시큼한 향이 났던 걸 눌러주고 이거 진짜 차이가 있네요. 이제 진정한 술꾼. 이거 의외네. 팍 쉬어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신맛이 살짝 올라갔는데 한 가지 달라진 건 쓴맛이 올라왔어요. 신맛의 끝맛에 쌉싸름함이 확 돕니다. 단맛이 살짝 죽고 확실히 쓴맛이 확 올라왔네요. 오케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4개가 구분이 진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분이 됩니다. 얘 단맛은 3을 주겠습니다. 3을 주고 신맛은 1. 신맛은 1이에요. 그리고 탄산은 한 1.5. 탄산 1.5. 그리고
바디감은 2 이렇게 주겠습니다. 여름으로 갈수록 0.5씩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맛이 얘가 3에서 2.5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맛이 1에서 1.5로 올라와요. 착 올라옵니다. 그러고 탄산이 얘가 1.5였는데 2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바디감은 그냥 똑같이 2 정도. 가을로 갔어요. 단맛이 떨어져야죠. 이제 슬슬 신맛이 확 올라옵니다. 그냥 단맛을 느끼기도 전에 신맛이 확 올라와요. 단맛이 2.5에서 2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맛이 고민도 할 거 없이 1.5에서 2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탄산이 약간 떨어집니다. 거의 1.5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바디감이 무거워지죠. 2였는데 여름이 2.5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겨울.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겨울이 제일 의외예요. 얘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얘만의 매력이 있어요. 쓴맛이 올라오고 단맛이 죽으니까 제가 이걸 안 먹고 얘를 먹었다 그러면 제 입맛에 이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딱 신사과 먹을 때 약간 그거 먹을 때 향이 먼저 딱 올라옵니다. 단맛은 안 떨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맛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신맛이 살아나니까 단맛이 죽은 것 같은데 단맛은 가을에과 같이 2.0이고 신맛이 2.0에서 2.5까지 올라가네요. 탄산이 약간 떨어졌는데 떨어뜨려 줘야 될 것 같네요. 탄산이 이제 1.5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바디감은 2.5에서 3 정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떤 맛인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마트에 찾아가면 없습니다. 없어요. 봄에 사서 겨울까지 묵혀야 되는 겁니다. 여름에 사서 가을까지 묵히든가 내가 미리 사놓은 다음에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셔야 됩니다. 사놓고 묵히셔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드시고 싶으신 분은 막 오늘 들어온 거 4통을 딱 사오신 다음에 봄을 드시고 3일 후에 여름을 드시고 그 4일 후에 가을을 드시고 그 4일 후에 겨울을 드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다른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맛은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신맛이 조금 올라오고 단맛이 떨어진다거나 뭐 탄산이 조금 올라왔거나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탁해지면서 바디감이 더 올라간다거나 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맛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장기간 준비를 하면서 안주도 조금 신경을 썼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주접신 할 필요 없이 짜란!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 이 대구 몽태기 육사시미예요. 대구 몽태기. 제가 어제 아침 일찍 시켰더니 오늘 점심에 배달이 왔어요. 그날 도축한 걸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여기서 같이 주는 장이 좀 특별하다고 해서 장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300g 하는데 한 18,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얘만 먹으면 좀 심심할 수 있어서 순두부 찌개를 하나 좀 끓이려고 합니다. 근데 번잡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수라는 게 뭐 거창하게 차려 먹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면서도 알차게 먹고 싶은 게 혼술인데 그래서 저는 양념장을 좀 쓰겠습니다. 순두부 양념장 써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양념장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야채만 조금 쓸어 넣고 뭐 고기를 좀 더 맛있다고 해서 돼지고기 가른 거를 넣으라고 하는데
마트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카레용밖에 없더라고요. 4천 얼마. 근데 오히려 국거리용 양지 소고기가 세일을 해가지고 3,000원에 팔아가지고 저는 소고기가 들어간 순두부찌개를 끓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순두부가 좀 가격이 과해졌어요. 고기 3,000원, 바지락이 2,000 얼마, 순두부가 1,600원, 얘 양념 하다 보니까 순두부가 한 7, 8,000원이 됐습니다. 배달시켜 드세요, 그냥. 제가 요거는 진짜 제가 텅텅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뭉태기로 왔으니까 제가 좀 칼질을 해서 썰어가지고 접시에 세팅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안주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자, 드디어 술상을 다 봤습니다. 일단 오늘의 메인 안주는 요거죠. 대구 뭉태기. 대구에서 바로 건너왔습니다. 이 뭉태기 장점은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진대요. 일반 육회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찰져가지고 이렇게 안 떨어진답니다. 거꾸로 들어도 안 떨어지죠. 떨어질까봐 조심스러운데 제가 잘 썰었나 봅니다. 안 떨어져요. 찰싹 달라붙어 있고, 자, 딱 한 접시 나왔어요. 300g. 착 뜨니까. 그리고 요 장에, 특제 장에 먹어야 그 느낌이 잘 산답니다. 약간 뭐 어디 국밥에 들어가는 다대게장 같기는 한데, 혹시 몰라서 제가 참기름, 소금장도 좀 하나 준비를 했어요. 맛이 얼마나 다른지. 그 다음에 순두부는 순두부 기성 양념을 잘 이용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끓였습니다. 소고기도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한 제대로 된 시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마지막 겨울. 거의 뭐 한 잔씩만 더 따르면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게 한 통은 제가 꺼내 놓을게요. 느린마을. 자, 이거 이 대구 뭉티기도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렇게 4개 맛도 기대를 했고 안주도 기대를 했고 조합이 거의 오늘 왕의 술상.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날도 요즘 이제 슬슬 선선해지는데 요때 또 막걸리 또 한 잔 해야죠. 모든 이유가 다 막걸리를 마셔야 되는 이유지만 일단 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단맛도 적당히 꽤 있고 신맛은 좀 없는 편이고 신 거를 싫어하는 분한테는 요게 딱 맞아요. 조금 달기는 하지만 요 단맛은 인공적이고 거북스러운 단맛은 아니에요. 확실히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술이 조금 약하신 분,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권해드리고는 싶네요. 막걸리 향이나 막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신다거나 너무 달달해서 인공적인 맛을 싫어한다거나 요런 분들 요게 딱입니다. 자, 이제 기대하던 육회하고 다르게 훨씬 차지고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근데 요 양념장에다 먹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특유의 이쪽 대구 지방에 이 뭉티기랑 먹는 양념장이라고 하는데 차지는 소리가 좀 들어가나?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베스트한 맛은 아닙니다. 딱 그거 같아요. 국밥 같은 데 있잖아요. 돼지국밥이든 뭐 소머리국밥 이라든가 뭐 다양한 설렁탕에도 넣기도 하고 그게 넣는 다대기라고 하죠. 양념. 그거하고 비슷해요. 꼭 이거를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이렇게 참기름장 준비했듯이 이제 좀 익숙한 맛이죠. 이게 막 완전 더 맛있다는 아니지만 익숙한 맛이죠. 아니면 제가 오늘 고추냉이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그 생 고추냉이에 살짝 발라서 간장 살짝 찍어 먹으면 제 입맛엔 그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아는 맛이어서 놀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요. 어떤 쌀음료처럼 달달한 쌀음료. 아침 햇살. 봄은 막잔입니다. 끝났어요. 봄은 끝. 자, 이제 여름으로 조금 상큼한 게 확실히 이런 이 신선한 이런 안주들하고는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소주랑 먹으면 딱이긴 하죠. 이거 육회집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육사심이 한 2만원어치 시켜도 둘이 간단하게 소주 1병씩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큰 접시 한 접시 300g에 뭐 한 18,000원 정도 했으니까 그걸 또 혼자 먹으니까 혼술하는 거는 참 요럴 때 좀 괜찮긴 하죠. 야, 누가 혼술하는데 그렇게 육사심이 2만원어치 사다가 순두부도 곁들여 가지고 막걸리 4통 사다가 이렇게 먹느냐. 그냥 라면 하나 끓여 가지고 소주 먹는 거지.
뭐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어쨌든 다양한 막걸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거기에 맞는 안주들까지 매치를 시키다 보니 저도 혼자 하는, 한 번에 하는 혼술보다는 여러모로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저도 통장에 잔고가 쭉쭉 빠져나가가지고 후덜덜덜 합니다. 요즘에 프리랜서에 비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가격을 빠뜨렸는데, 느린마을 막걸리는 마트에서 2,480원입니다. 일반 막걸리들의 2배 정도는 하는 거예요. 보통 장수 막걸리나 그런 게 보통 1,100원, 1,200원 정도 하니까. 근데 2,480원이라는 거는 거의 2배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또 이런 막걸리들이 많아요. 그쵸? 아시죠? 계속 올릴게요. 계속. 뭐 100개, 100종류 이상 될 때까지는 아마 올릴 겁니다. 100종류, 200종류. 제가 눈에 보이는 족족. 자, 여름도 끝났습니다. 2통. 자, 이제 가을. 딱 지금이죠. 딱 선선해지고 뭔가 허전해지고 쓸쓸해지고 뼈에 바람 들어가고 탄산이 조금 줄어들듯 기운도 좀 빠지고 무르익은 가을 맛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계절마다 사과를 먹고 있는 느낌?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을. 자, 가을도 클리어했습니다. 마지막 겨울. 확실하게 가을까지는 없던 쓴맛이 겨울이 되니까 싹 올라왔어요. 겨울로 가면 시큼털털해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진정한 술꾼들의 막걸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거 제가 오늘 4통을 살짝 맛만 보려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4통을 다 먹게 생겼는데요. 자, 겨울. 여기 보면 이 개구리풀처럼 겨울은 꼭 이렇게 뭔가 거품이하고 이렇게 뜹니다. 확실히 발효가 많이 돼 있고 상태가 얘들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따를 때부터 확실히 티가 납니다. 자, 오늘은 사계절 느린마을 막걸리의 사계절 어떤 맛의 비교를 해드리느라고 말이 길어지고 해서 벌써 1시가 다 돼갑니다. 새벽. 이제 남은 여름, 가을, 겨울을 빠르게 축축축축축 먹고 오늘 느린마을 막걸리 사계절 맛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풋한 풋사과, 달달한 파란 풋사과에 향해 나는 봄 먼저 또 마무리 좀 지어 보겠습니다. 자, 가을, 겨울. 우